노졸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노무현은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1988년 노무현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이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 그랬습니다. 참 갖다 바쳤으니까 대통령도 사람이 양심이 좀 있으면 남은 돈을 그렇게 묻고 부탁한 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 내리기 한두 달 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절대 없다 하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증인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금리가 착 내려버리더라고 하는데 이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이 돈 주고 정치하기가 참 편하단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까불면은 전부 잡아 넣어버리고 노동법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해먹기 편하단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죽은 노동자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주겠다고 동료애로서 가담했던 노동자가 유인물 몇 장 돌렸다고 8월 8일 날 해고됐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이 이루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소수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정당 사상 초유의 열린 정치 실험이었던 국민 경선. 정기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민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나라에 출세한 사람들의 행태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치 하나 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손 비비고 그런 비굴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출신 노무현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정면 돌파해서 37%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 노무현이 정면 돌파해서 50% 받아오겠습니다. 국민 참여에 의한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 오남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막이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넘치면에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운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막이십니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서민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민심은 거리에서 확인됐다.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이어졌다. 그는 2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대의 위기까지 갔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탄핵의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10배도 훨씬 넘는 근 20년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향 봉화마을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63세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뿌듯하다고 했다. 우리 이제 서울에 이제 갇혀 살아야 돼요. 맛이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기 맛이. 사저가 있는 봉화마을은 하루 수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소박한 모습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덕분에 노간지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즐거움은 국민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였다. 사인장 들고 와요.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러운 결벽증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다.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아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곳곳에 그를 추모하는 촛불이 밝혀졌다. 그는 충격 속에서 착잡함을 금치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덕수궁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자리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가시는 길에도 이런 막 경찰 깔려있고 이런 거 지금 얼마 후 경찰은 그곳을 포위했고 사람들의 통행이 원천 봉쇄됐다. 잠시 후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장벽을 쳤다. 수없는 정권이면은 이런 행동할 수가 있으며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미취의 사고를 슬퍼할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시민들은 싸움이 아니라 경건한 추모를 원했다. 너와 내가 부둥켜안을 때 모신 덩어리 어감같이 저